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사상 최대 수익 올린 은행, 왜 희망퇴직 받을까? 지난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이른바 4대 금융지주 모두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작년 한 해 은행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금리가 팍팍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과급을 최대 400%까지 지급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여러 은행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급 보상을 해줄 테니까 나갈 사람 나가라. 왜일까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변화의 흐름을 잘 정리하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도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지난해 은행권이 금리 인상 덕을 톡톡히 봤다. 그래서 최대 실적 냈다 했는데 얼마나 수익을 거뒀길래 그렇습니까? 네, 이른바 긴축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2020년에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때 영끌족들이 영끌에서 대출 끼워서 투자하고 사업하고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때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2020년, 21년에.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이 가계부채에서 78.5%가 변동금리 대출자입니다. 아, 네네. 근데 22년 금리가 그렇게 오르면서 대출 금리가 계속 치솟았고 소위 이자 상환 부담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가계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사실상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네. 그게 은행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융사의 역대 실적이요. 2021년에도 굉장히 높았는데 네. 22년에 다 하나같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물론 저축금리도 올라갔지만 대출금리도 올라가면서 대출금리와 저축금리의 차, 이게 수익 아니겠습니까? 네.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수익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우리금융그룹은 22.5%가 네. 껑충 뛰었네요. 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최대 수익을 올리고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단 말이죠. 보통 희망퇴직을 좀 회사가 어려울 때 네.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많게는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특별 퇴직금 합쳐서 10억 원 된다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구조조정을 하는 건가요? 일단 희망퇴직의 범주가 굉장히 커졌고요. 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약 2,200명가량의 금융사의 희망퇴직에 짐 싸는 네.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연령대로는 82년생까지 낮춰잡고 대상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은행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희망퇴직을 받고 일자리가 축소되는 걸까 네.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 네네.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한 달 없는 것 같아요. 없으시죠? 저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네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은행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을까요? 손에 꼽지 않나요? 무슨 보안카드 이런 것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면은 그렇죠. 진짜 안 갔던 것 손에 같아요. 꼽는 네네. 횟수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은행 지점에는 가지 않는 모습. 맞아요. 이것을 이제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의 금융 서비스 이용 방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대면 금융 서비스, 우리가 입출금을 할 때 대면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26%였는데 네. 최근에 5%로 떨어졌고요. 뭐로 대체됐습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완전히 대체된 거예요. 네. 결국 금융 서비스는 이용하지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면으로 지점을 방문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 그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럼 역시 은행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할까요? 이런 것을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뱅킹, 디지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 지점 수를 줄이거나 영업 점포를 줄이거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산 경량화라고 하는데요. 그걸 줄여나가는 것이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근로자 직원 수를 좀 줄여나가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희망퇴직을 많이 지금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많은 그렇습니다. 막대한 퇴직금을 내걸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좀 앞으로 은행이 좀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뭐 요즘 유행하는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게 막 도입되고 막 그럴까요? 맞는 말씀. 아, 네네네. 이제부터 드리고 싶어요. 네. 한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네. 소위 대면 창구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제 손안에서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있었는데 네. 한 번 더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버추얼로 가상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저는 이른바 디지털 비욘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비욘드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로의 전환을 넘어서 메타버스나 AI나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상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네. 은행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크리 고객이 지금 은행 서비스 이용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 번호표 뽑고요. 창구에 가서 상담도 받고요. 네. 은행 상품도 이용하고요. 이렇게 버추얼 뱅크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두드러지는 하나의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아직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바뀌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결제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결제 방식도 과거에는 이제 현금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로 모바일 뱅킹으로 전환이 됐죠. 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디지털로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이 또 도입되면서 네. 이제는 반지를 가지고도 지급 결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링에 해당됩니다. 페이링. 예, 이런 서비스까지 등장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키오스크가 우리를 알아봐요.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그럼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나의 선호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 이 사람은 얼죽아구나. 이 사람은 아메리카노만 마시는구나. 네. 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키오스크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많은 시간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자동 결제까지 되고요. 이게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범용화되어 가고 있는 이미 과정. 이렇게 보편화 됐나요? 그렇습니다. 알리페이가 이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라는 이런 서비스를 런칭해서 금융 지급 결제 서비스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하나 일고 있는데요. 네. 혹시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좀 편하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뭐 이게 뒤로 가고 뭐 잘못하면 취소하는 거 다시 뒤로 가게 하면 다시 처음으로 가고 막 헷갈리기도 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그것에 익숙한 소비자도 물론 있겠지만 네. 또 많은 소비자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에 불편을 갖고 아주 있기도 터치도 합니다.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키오스크 앞에서 줄을 서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제 고르고 나서 나중에 테이블에 앉는데 이제 그 기술마저도 전환이 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로라는 스타트업이 이 테이블에 우리가 앉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옮기면 NFC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키오스크가 손 안에 들어간다. 자기 핸드폰이 키오스크 기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키오스크 앞에 줄 설 필요도 없고요. 그럼 테이블에 바로 앉아서 소비자들은 여러 주문도 하고 지급 결제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방식이고요. 말 그대로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대면 지급 결제 방식의 극단으로 가는 방식이지 않을까. 키오스크는 우리 시티폰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아주 잠깐 머물렀었던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지급 결제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변할 거고 뭐 돈을 내는 방식, 주문하는 방식, 어떤 소비하는 방식이 모든 것이 이렇게 좀 변할 것 같다라는 좀 큰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거다라는 전망이 솔솔 나오면서 아무래도 은행은 계속 돈을 좀 더 당분간은 많이 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주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은행주, 뭐 금융산업 어느 쪽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우리 그래프를 아까 살펴봤었던 네. 것처럼 금융 서비스라는 관점에서도 전통 금융 서비스는 전체 쉐어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네. 항상 성장하는 것, 유망하게 리딩하는 것,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 경제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성장률을 상회하는 산업이 있고 섹터가 있고 기술이 있을 겁니다. 네. 전통적인 산업들은 그것을 억누르는 역할을 좀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변화에 투자하라 이겁니다. 결국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니 어떤 산업이 또 어떤 기업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업에 또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네. 필요하겠고 여러분들도 미래의 혁신 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네.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출까? 나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결국 세계 경제의 흐름,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주역이 인재가 될 것이고 키맨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금융 투자하는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또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방향뿐만 아니라 지금 혹시 뭐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들 계시면 진로 탐색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신 것 단적인 같습니다. 증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짧게요. 끝으로 실제 금융사에 이 직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채용 공고 사이트 가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디지털 인력, IT 인력, AI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를 무수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그 구조조정,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속에서 더 필요한 인력들은 계속 생기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금융산업 패러다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 탐색까지 한번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